안녕하세요,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CGIL 프로그램의 인터페이스와 그 핵심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내용은 CGIL 프로그램의 내용을 화면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GIL 프로그램의 메뉴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메뉴들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이 어떤 것들인지, 그리고 CGIL 프로그램의 메뉴를 열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각 메뉴들에서는 중요한 메뉴들에 대해서 단축키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 단축키를 다 외우기도 쉽진 않지만 우리가 쓰던 것들도 있어서 어떤 것들은 꼭 외워야 되는 단축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한번 어떤 건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또한 CGIL의 기본 인터페이스는 어떻고, 그리고 메뉴들이 어떤지, 그 다음에 도구 모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구 모음이라는 것은 프로그램에 가장 중요하고 자주 쓰는 기능들을 모아놓은 것을 보통 도구 모음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CGIL 프로그램에서 탐색 영역이 있습니다. 그 탐색 영역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CGIL 프로그램의 화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CGIL 프로그램을 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영역들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자, 맨 위는 바로 메뉴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원래는 이거 이름은 북 브라우저입니다. 북 브라우저라고 하면 사실 잘 외워지지도 않고 뭔가 감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탐색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는 텍스트와 이미지와 스타일, 폰트 막 이런 것들로서 각각의 이런 폴더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여기에서 파일을 찾고 또는 선택하고 뭐 이러한 유형의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거고요. 어떤 면에서는 이 편집 영역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가 이 가운데가 바로 편집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기서는 책 보기 상태로 보기도 하다가 이퍼브 코딩 상태로 보기도 하고, 그래서 책 보기 모드와 코드 모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있는 단추를 왼쪽 단추를 클릭하면 책 보기가 되고,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면은 코드 보기 이 상태로 변환이 되죠. 그래서 주로 우리가 코딩을 하거나 또는 텍스트를 편집하는 작업은 주로 편집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본문 영역에서는 이 코드 영역에서 이 전체 제목이 책 제목이 있겠지만 이 개별 파일에서는 이 제목들이 그 아래 단위 그 제목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 단위의 제목은 H1, H2 이런 식으로 태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러면 태그를 하게 되면 그 태그의 내용은 바로 이제 여기 안에서 이 이퍼브 전자책을 보게 하는 어떤 서식에 지정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역할로서는 이와 같이 차례를 만들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쪽 영역을 우리는 차례 패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류 검사를 했을 때 그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뭐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유효성 패널, 유효성 창 이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쪽이 바로 도구 영역인데요. 도구 모음으로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퍼브 전자책을 편집을 할 때 우리가 고마워해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이 CGIL 프로그램은 사실 그 구글 프로젝트에서 하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오픈 소스, 그러니까 리눅스에 있는 개발자들이 이렇게 오픈 소스로 개발해 놓은 측면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서 이제 계속 개선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퍼브 버전에 따라서 메뉴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은 바로 여기 CGIL 프로그램의 사용자 가이드 이 부분을 찾아서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영문으로 되어 있긴 하지만 굉장히 자세하게 그 내용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 메뉴에 대해서 살펴보는
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즐의 메뉴는 뭐 이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 좀 복잡하시죠? 제가 시즐 프로그램을 열어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즐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금 메뉴를 설명드릴 건데 메뉴를 이렇게 클릭하면은 메뉴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렇죠? 메뉴를 직접 쓰시는 분도 있고 안 쓰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들을 좀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시간을 따로 정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파일 메뉴가 있고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하고 아까 그 교환은 요만큼을 좀 제가 잘라서 좀 보여드린 거고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게 있나요? 여기 있는 게 바로 메뉴에 요 옆에 있는 게 바로 단축 메뉴죠. 그래서 컨트롤 N을 누르면 열기가 되고 컨트롤 O를 누르면은 컨트롤 N을 누르면 새로운 문서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O를 누르면 기존의 EPUB 파일을 열게 하는 그런 대화 상자 창이 뜨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것저것 다 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 중심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일부의 기능들은 저도 쓰지 않은 기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떤 것들은 이 기능을 한 번도 안 써봐서 이 기능이 뭐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면서 일단은 많이 쓰고 뭐 그런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무슨 저장하기죠?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간에 컨트롤 N, 컨트롤 O, 컨트롤 S는 거의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키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외우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저기는 프린터는 컨트롤 P를 누르면 됩니다. 이 기능도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쓰고 있는 단축키죠. 그 다음에 이 영역에 있는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영역에 있는 것은 뭐냐면 최근에 연 파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거를 선택해도 이쪽에서 열리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CG를 닫기 위해서는 컨트롤 Q를 누르시면은 이 파일이 닫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파일 메뉴에 대한 내용들을 주요한 기능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디트 메뉴를 클릭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에디트 메뉴에는 실행 취소, 그 다음에 다시 실행 두 가지가 있죠. 이거 정말 많이 쓰죠. 자, 이것도 단축키는 똑같아요. 어떤 포토샵이든 프리미어도 다 똑같은데 컨트롤 Z를 누르면 실행 취소가 되고 그 다음에 컨트롤 Y를 누르면 다시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뭐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되겠죠. 이거는 뭐 자르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그죠? 요 세 가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스플리트 앳 커서 이건데 스플리트 앳 커서는 현재 커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잘라서 새로운 파일로 만들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 제가 여기 커서를 두고 만약 커서를 이렇게 둔 상태에서 여기서 에디트에서 스플릿 커서 이걸 누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여기서 커서가 있는 데서 이 파일이 나눠지는 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앞에 있는 헤딩의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게 헤드 부분, 여기 헤드 부분에 있는 내용이 여기 있죠? 헤드 부분에 있는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면서 이제 새로운 파일이 열린다. 이거 잊지 말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나머지 메뉴는 이제 중요한 거는 이 프리퍼런스인 것 같아요. 그럼 CG의 환경 설정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디트 메뉴에 프리퍼런스를 클릭하시면 단축키는 F5네요. 자, 이걸 클릭하시면 여기 프리퍼런스 창이 뜨죠. 자, 여기서 이제 다른 거는 사실 이렇게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뭐 어피어런스 같은 경우도 크게 손볼 거는 없는 것 같고요. 두 가지 영역이 좀 우리가 주의 있게 살펴볼 바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여기 단축키에 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숏컷이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키보드 숏컷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이러한 그 단축키들이 목록이 쭉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퍼브에 조금만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 이 단축키가 많이 필요하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좀 추가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애드커버는 뭐였죠? 우리가 표지를 추가하는 거였죠. 그럴 때 나는 이걸 도저히 못하겠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거를 갖고 할 수도 있겠고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미 있는 것들은 클릭하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이렇게 했을 때는 여기다가 이제 새로 입력을 해서 이제 새로 단축키를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만 잘 해놓으셔도 여러분들이 초보자일 때는 이걸 이렇게 그다지 많이 쓰진 않으시겠지만 조금 익숙해지시면은 단축키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이퍼브로 이제 전자책 편집을 할 때 때로는 몇백 페이지짜리 책을 뭐 4,500페이지짜리 책을 한꺼번에 막 이렇게 우리가 코딩을 해야 될 경우가 왕왕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 단축키의 도움을 받아서 작업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좀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또 하나 이 프리퍼런스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랭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한글로 프로그램을 열어서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렸던 적도 있었지만 이게 주로 영문으로 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요. 외국 프로그램은 영문으로 그냥 쓰는 게 좋다 이런 주의거든요. 그것은 이제 뭐 포토샵도 그렇고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도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영문으로 애초에 개발된 프로그램은 영문으로 하는 게 더 좋고, 그리고 현장에 가보면 대부분 그 영문으로 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영문으로 좀 쓰시라는 걸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그런 면에서 여기 랭귀지에서 영문으로 된 걸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고, 한글로 꼭 쓰셔야겠다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한글로 수정을 하시면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디가 안 보이네요. 여기 있죠? 여기 코리안 있죠? 이걸 선택하셔서 이제 하시면은 한글로 쓸 수 있다 이런 말씀. 그래서 두 가지 단축키와 랭귀지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했고, 그리고 여기서 에디트 메뉴에서 제가 한번 추가로 또 설명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여기에서 요 부분이에요. 자, 스피스의 커서죠. 근데 여기서 리턴이라고 나왔죠? 리턴이라는 키가 우리가 키보드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리턴이라는 키가 없죠. 이거는 아마도 이거를 개발한 사람들이 아마 애플 컴퓨터를 가지고 개발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리턴은 이제 애플 컴퓨터에 있는, 그러니까 맥이나 뭐 이런 쪽에서 거기서 그쪽에서 나오는 키예요. 그래서 이건 엔터 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인서트 메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제가 파일 메뉴, 이거는 파일을 가져올 때, 그러니까 파일을 가져올 때 이런 걸 하죠. 그러니까 이미지 파일을 바로 로컬에서 가져올 때, 그럴 때 많이 이제 쓰시니까 그럴 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는 여기 도구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스페셜 캐릭터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특수문자를 할 때 쓰는 건데, 자, 이걸 만약 클릭을 해보시면은 어떤 게 나타나냐면, 자, 이런 창이 나타나요. 이거는 바로 특수문자를 입력하는 그러한 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는 뭐 이제 요건데, 자, 요거는 이제 그 초보자일 때는 요거는 사용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요거는 뭐가 있냐면, 만약 이제 각주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그 이퍼브 파일 안에서 만약 각주가 있다 그러면 각주를 클릭하면은 맨 뒤에 있는 각주 몇 번으로 이렇게 이동하게끔 만드는 거 있죠? 그럴 때 써요. 그래서 각주가 많은 그러한 이퍼브 전자책인 경우 이제 그 맨 뒤에다가 각주를 몰아서 이제 각주 1, 2, 3, 4, 5, 6, 7, 8, 9 쭉 넣고, 근데 각주 번호가 여기 있죠. 본문에도 번호가 있잖아요. 그거 할 때 이제 서로 아이디를 정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아이디를 정해 놓으면, 예를 들어 하이퍼링크 할 때 아이디 몇 번으로 가라고 하이퍼링크 이렇게 지정을 해주게 돼요. 그러면 이제 그 하이퍼링크에 따라서 그 일종의 그 지점의 주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점에
그래서 하이퍼링크는 그 지점으로 주소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내부 링크에서 쓰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서치에서는 이제 뭐냐면 이제 찾기 바꾸기, 이게 의외로 많이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여기서 했는데 txt라는 이런 우리가 스타일 시트를 지정한 거잖아요. 근데 이 txt라고 하는 것을 txt 0이라는 이제 그 스타일 시트 이름을 많이 바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txt라는 게 얼마나 많이 들어갔겠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 txt를 txt 0으로 바꿔준다라고 할 때, 그걸 찾아서 바꾸게 할 때 이걸 많이 쓴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요거는 이제 다음 찾기, 이전 찾기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툴 기능으로 가볼게요. 툴 기능에서는 애드 커버는 이제 표지를 만들 때 쓰는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고요. 요거는 메타데이터 에디터. 클릭하면 메타데이터 에디터가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테이블 오브 컨텐츠. 요거는 이제 목차를 생성할 때. 그래서 여기서 목차 태그가 다 끝난 다음에 제너레이트 테이블 오브 컨텐츠 하면은 이제 목차를 형성하는 창이 떠요. 그래서 거기서 지정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으로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밸리데이트 이퍼브 위드 프라이트 크루. 요게 바로 이제 뭐냐면 오류를 체크하는 기능이에요. 오류를 체크하는 기능인데 여기 숨어 있어요. 그렇죠? 아마 이거 오류 체크하면서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은 이거만 보셔도 막 가슴이 떨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자, 그다음에 뷰에서는, 자, 여기서 뷰에서는 책보기랑 코드보기, 이게 여기 숨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북브라우저 요거는 이제 뷰는 뭐냐면 우리가 이퍼브 전체 프로그램에서 뭐 어떤 영역을 보이게 하고 어떤 영역을 안 보이게 하고 이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북 브라우저라 그랬죠. 제가 여기가 이제 탐색 영역이라고 했던 부분, 그 다음에 여기가 테이블 오브 컨텐츠. 보통 이제 CG를 먼저 설치를 하고 나면 이게 기본으로는 안 보여요. 그래서 이걸 체크를 해주셔야 보이는데, 뭐 차례를 이미 생성한 다음에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윈도우에서는 이제 주로 뭐 크로스 탭 정도가 중요하지 않나 이런 싶어요. 크로스 탭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되게 여러 개를 띄워놓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띄워놨을 때, 이거 띄워놨을 때 크로스 탭 컨트롤 더블 누르면 요게 딱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개를 띄워놨을 때 이게 되게 편해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세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여기서 헬프 어바웃에서 보시면은 요게 어떤 버전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때는 헬프 어바웃을 클릭하셔라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0.87 버전. 이게 이제 꼭 최신 버전이 아니긴 한데, 국내 전자책 어떤 플랫폼이 지금 이제 실행하고 있는 전자책 정책에는 이 수준이 알맞는 것 같아요. 더 높은 수준의 것을 해봤자 어제 플랫폼에서 구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버전을 사용하라는 거 그 다음에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메뉴는 이렇게 설명을 제가 드렸어요. 그래서 교환에서도 나름대로 제가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예쁘게 아이콘을 달아놨으니까 제 정성을 생각해서라도 이 기능들 한 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서 환경 설정에 관한 거죠. 아까 이제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요 환경 설정 잊지 마시고, 환경 설정 두 가지, 단축키 다루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제가 프로그램의 랭귀지를 바꾸는 그런 설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여기 이제 좀 나눠서 볼게요. 나눠서 우리가 이제 도구 모음은 매우 중요하긴 해서 한꺼번에 설명을 하니까 다들 이걸 이제 잊어버리더라고요. 많이 잊어버리고, 그래서 잊어버리면 저는 슬퍼요. 저는 이걸 설명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했겠어요. 자, 보시면, 자, 요거는 새 책 만들기. 그러니까 새로 이퍼브를 만들 때 요걸 누르시면 되고, 자, 요거는 기존에 있는 걸 열기. 딱 봐도 여는 모양으로 돼 있잖아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뭐 이미지 같은 거 삽입할 때 파일 불러들이기 할 때 요거 클릭하시면 되고, 자, 요거는 저장하기.
저장하기인데 왠지 저장하기 아이콘 같이 생기질 않아가지고 저도 늘 헷갈려요. 자, 실행 취소 다시 실행. 그렇죠. 그다음에 요거는 왼쪽 맞춤, 가운데 맞춤, 오른쪽 맞춤, 균등 분할 맞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처음에 배우실 때는 이 도구들을 많이 쓰더라고요. 근데 도구들을 많이 쓰는데 어떤 분들은 겁나서 이걸 좀 못 쓰긴 하던데 겁나긴 못 쓰긴 하던데 그래서 겁을 내면 안 되죠. 그죠?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또 하나 있어요. 자, 여기서 도구들을 쓸 때는 가능하면 책 보기 상태에서 하셔야 돼요. 아셨죠? 책 보기 상태에서 하셔야 도구가 턱턱 먹히거든요. 근데 특히 요런 그 편집의 메뉴에 있어서는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입력 커서가 여기가 있죠. 혁명적인 요 앞에 입력 커서가 가 있어요. 그랬더니 요건 H1 태그가 먹어 있거든요. 그래서 H1이 선택된 상태로 돼 있죠. 근데 만약 나는 이게 아니야. 그럼 다시 요거를 드래그해서 H2를 클릭하면은 바로 H2 요 태그가 먹히게 돼 있죠. 적용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식으로 요게 되니까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도구들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CGL 프로그램 도구 모음에 대해서 이쪽을 좀 다른 영역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그냥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뭐 이런 정도니까 요 정도만 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이제 또 보시면 책 보기, 코드 보기, 또 다른 도구 모음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쉬운 건데, 자, 여기서는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근데 요거는 이제 찾기, 바꾸기 단추가 여기 또 있어요. 요거 클릭하시면은 이제 그 단어들을 또는 이제 코딩한 내용들을 찾고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책 보기, 그 다음에 코드 보기.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파일 나누기죠? 요건 이제 파일 나누기, 입력 커서가 있는 곳에서부터 요 파일을 이렇게 하나로 새롭게 나누는 작업들. 그 다음에 요거는 파일 삽입에 클릭해서 이제 그 이 사진 이미지 같은 경우를 컴퓨터에서 올려서 이제 처리할 때, 그 다음에 특수문자 삽입할 때 요 클릭하시라는 거. 그러면 특수문자 이 그 대화 상자가 이와 같이 열려서 우리가 도구를 다룰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른 그 저기들인데 그 이제까지 설명하지 않은 내용들이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시즐 프로그래밍 도구에 대해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서부터 볼게요. 메타데이터를 생성할 수 있는 대화 상자를 여는 것이 메타데이터 생성이고요. 요거는 차례 만들기. 여기 숨어 있네요. 그다음에 오류 체크하기. 요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그 우리가 그 책 보기 상태에서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인데 영역을 선택해서 요걸 클릭하시면은 들여쓰기를 증가시켜요. 더 들여쓰기를 더 오른쪽으로 더 땡기고, 그 다음에 들여쓰기를 감소시키는 것은 요 키로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보면 목록을 만들어 주는데 점 목록을 만들어 주고요. 요거는 이제 번호 목록을 만들어줘요. 번호를 목록으로 하는 방식을 만들어 주고요. 자, 요거는 이제 이 텍스트에 대해서 굵게 기울임체, 아래 첨자, 밑첨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 밑줄 긋는 방식으로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제가 설명은 따로 안 했었는데 많이 안 해서 이렇게 글자에다가 가운데다가 이렇게 찍 긋는 거 있죠. 뭐 틀렸을 때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아서 제가 요건 빼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H 태그와 P 태그, 그쵸? 그래서 H 태그 보통 H6번 태그까지 있는데 H6번까지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문 것 같아요. 저도 거의 H3번 정도에서 다 끝내요. 그렇지 않으면은 너무 복잡해가지고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이런 점들 좀 이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탐색 영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탐색 영역에는 이제 주로 여기가 텍스트 영역이 있죠. 텍스트가 있고, 여기 텍스트, 스타일 시트, 이미지, 그 다음에 폰트 뭐 이런 식으로 폴더들이 있고 파일들도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받아들일 개념이긴 해요. 우리가 EPUB라고 하는 파일은 마치 압축을 한 것과도 똑같은 그러니까 원리예요. 사실 이 EPUB 파일 안에 EPUB 파일이라는 파일 안에는 이렇게 폴더가 있어요. 이 파일 안에 폴더가 있다는 뜻이에요. 이 개념이 이해가세요?
좀 개념이 약간 좀 어려워요, 이 개념이. 자, EPUB 파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평범한 파일이 아니라 그 안에 이런 폴더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폴더를 가지고 있고 그 폴더 안에 파일도 가지고 있다. 되게 신기한 파일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이 EPUB라는 파일 안에는 스타일이라는 게 있어서 스타일 시트 파일도 있고 이미지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EPUB 전자책에서는 이미지를 사용했을 때 그 이미지에 대해서 다 업로드를 시켜 놓으면 이게 내장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이미지 파일들을 이제 뭐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폴더 안에 있는 내용들을 이 그 편집 영역에서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여기서 파일들을 새로 이거는 주로 문서를 작성하는 영역이고 텍스트 문서, 요거는 스타일 시트를 작성하는 거고, 요 이미지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서는 주로 이러한 그 XHTML, 그러니까 요 개별 파일들, 그러니까 우리가 챕터 역할을 하는 개별 파일들을 생성하는 역할이라서 요 오른쪽 클릭하면 바로 단축 메뉴가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운 파일을 생성시키면 되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요거는 이미지스는 우리가 여기서 오른쪽 클릭을 해서 이제 파일을 불러들이는 방식을 통해서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져와서 쓰는 거죠. 그래서 에러 체크할 때도 여기서 사용 안 한 이미지가 있으면 에러가 단박 뜨니까 잊지 마시라는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파일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요 나머지는 설명을 하지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중고급으로 올라가시면 요런 파일들, 요 폴더를 사용하실 일이 있을 텐데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자, 그래서 컨텐츠 OTF라고 하는 파일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뷰어를, 전자책 뷰어를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렸죠, 지난번에. 근데 전자책 뷰어들이 책을 불러들여서 읽을 때 이것이 전자책 뷰어들을 위한 일종의 안내 페이지다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걸 따로 작성할 필요는 없거든요. 하지만 여기 안에 우리가 이걸 편집하는 과정을 통해서 얘가 자동으로 생성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것이 바로 CGL 프로그램의 위대함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들을 자동적으로 하게 하니까 이런 CGL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런 그 파일들을 일일이 다 어떤 코딩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다 생성을 해주니까 이제 좋은 거죠. 뭐. 그 다음에 TOC는 뭐냐면 차례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는 그런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줌인 줌아웃 영역이죠. 줌인 줌아웃 영역이고, 오른쪽 클릭하면 화면이 좀 커져서 보기가 편하고, 좀 너무 커서 작게 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클릭하시면 되고, 여기 안에 슬라이더를 왔다 갔다 해서도 화면을 넓히거나 저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CGL 프로그램을 잠깐 되돌아가서 거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설명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CGL 프로그램 여러분들 이제 많이 익숙해지셨죠? 자, 여기서 만약 이게 4번 파일을 열었다라고 했을 때 컨트롤 W를 누르면은 닫히죠. 제가 이거는 어디서 했나요? 여기서 우리가 뷰에서 이제 닫을 때 이 윈도우에서 크로스 탭을 닫을 때 컨트롤 W를 누르라 그랬죠. 이와 같이 단축키는 우리가 초보일 때부터 막 쓸 필요는 없지만 어차피 익숙해지면 단축키를 안 쓸 수가 없어요. 단축키를 써야만 우리가 작업을 해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도 이제 텍스트에서도 어떤 파일을 새로 생성할 때 오른쪽 클릭하셔서 요거를 클릭하셔서 이제 우리가 어떤 파일들을 새로 생성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어떤 파일들을 불러들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파일들을 나중에 이게 밖으로 뺐다면, 이런 밖으로 단독으로 이제 작성한 파일이 있다면 그런 파일들을 여기서 불러들이는 방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이제 중고급 과정에서 하셔야 될 내용인 것 같고요. 자, 스타일 시트에서도 우리가 처음부터 스타일 시트가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add blank 스타일 시트 해놓고 여기서 이제 스타일 시트.css라고 하면서 여기서 생성을 해서 여기서 이제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이미지들도 이제 마찬가지죠. 이미지들도 그래서 보시면은 만약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보여요. 그렇죠? 이미지들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CG를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미지 다루는 거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좀 이제 더 이제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OTF 요거는 클릭하면은 이와 같이 아까 이거 뭐라 그랬죠? 그러니까 전자책 뷰어가 읽어드리기 위한 안내 페이지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여기 TOCNCX 요 파일을 설명드리면 요걸 보시면은 이거는 차례에 관한 부분이에요. 가끔 가다가 이제 차례 쪽에서 뭔가 에러가 났을 때 여기서 손질을 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좀 중고급 선에서 올라선 다음에 일인 것 같고요. 자, 이 정도가 됐으면 우리가 시질에 대해서는 이제 거의 다 이제 배운 것 같아요. 거의 다 배운 것 같고요. 그러면 제가 마무리 이야기 하면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아마도 그 전체적으로 시즐 프로그램의 화면과 메뉴와 단축키와 인터페이스와 도구, 탐색 영역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지만 아마도 시즐 프로그램과 이퍼브 전자책 파일을 편집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의 어떤 단계를 마무리하는 이제 그 내용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퍼브 코딩에 대해서 되게 주의할 것은 뭐 이런 거 같아요. 제 느낌에는 이퍼브 파일은 기본적으로 HTML의 코드 작성 규칙에 따르고 있어요. HTML은 우리가 웹페이지, 인터넷에서 읽을 수 있는 웹페이지를 만드는 그런 기본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 HTML 코드 내용을 프로그래밍 언어라고까지 얘기하지 않아요. 하지만 아주 태그, 그러니까는 마크업이라는, 그러니까 이와 같이 괄호를 친 그러한 방식의 언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도 하나의 언어인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프로그래밍 언어의 기본적인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퍼브를 편집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코딩하는 거에서 아주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정도를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따라 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 언어, 요즘에 이제 코딩을 배운다 어쩐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한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거, 프로그래밍 언어라는 게 뭐죠? 프로그래밍이라는 언어는 우리가 그런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집트 사람과 대화를 한다면 어떤 대화를 할까요? 나는 한국어로 이야기하고 이집트 사람은 이집트 언어로 이야기를 하면 내가 알아들을 수 있나요? 서로가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둘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찾죠. 그래서 많이 쓰는 게 지금 영어잖아요. 영어를 통해서 서로가 의사소통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랑 인간이 이야기를 나눌 때, 그러니까 우리는 뭐 명령어를 우리가 메뉴를 클릭하고 이런 것도 다 이제 그러한 소통이잖아요. 그래서 컴퓨터랑 인간이 소통을 하기 위해서 개발한 언어가 프로그래밍 언어예요. 그리고 이 프로그래밍 언어의 일반적인 규칙은 HTML에도 적용되어 있고 이퍼브에도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같은 경우는 정말 규칙이 너무 엄격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태그가 있는데 태그는 이 이퍼브의 태그는 대부분 여는 가로와 닫는 가로로 이루어져 있고 하지만 일부의 태그는 단독 가로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잘 사용하셔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작업에서의 오류 체크 작업이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서 여러분들이 오류 체크를 하시면서 많은 좌절과 공포, 긴장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이렇게 그 코딩이라고 하는 작업 자체가 상당히 하루아침에 되는 작업이 아니라서요. 이것은 계속 실패하면서 계속 성공하면서 계속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경험을 통해서 더 이해되고 더 숙달되고 여러분들의 이 코딩 역량이 더 성숙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